여러 가지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거지만 일단 첫 번째 보고하신 주택 분야 시정 업무 보고에서 4페이지에 이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특성상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구릉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 경관을 보존한다. 이것이 그런 경관을 보존하면 나름대로 그 경관이 좋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개선된다라는 뭐 좋은 논리입니다. 말은. 근데 역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로 나타나느냐. 어쩔 수 없죠. 뭐 이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간에 결국 용적률 게임인데 이 용적률을 잡아먹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동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이 그렇죠? 우리 그 톱니바퀴 지역 그 부분이 지금 그 자연경관 이것 때문에 그 용적률이 조금 이제 덜 나오는데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런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함으로써 난개발을 예방한다는 좋은 뜻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그 고통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일단 짚고 그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 따져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5페이지 첫 번째 줄에 그 정비구역 확대로 양호한 주택까지 철거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 말도 말은즉슨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소시 양호한 주택들이 일부 이제 사실 이제 구에서 이제 허가를 사실 안 내줬어야 되는데 구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방안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단위 면적에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들어있음으로 해서 나머지가 소위 이제 우리가 노후도를 마칠 때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요. 특히 지금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사는 이건희 회장 말고라도 진짜 생계용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먹고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 주차란이라는 게 이건 생존권하고도 달려 있습니다. 이 뭐 생존권이라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게 소위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동네고 사실 불났다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런 노후도에 있어서 정말로 계속해서 사실 노후도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양호한 주택까지 철거한다라는 그러니까 노후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결국 이 논리인데 이것이 현장에서는 사실 극심한 고통, 나아가서는 정말 주민의 중대한 이 생명까지도 이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 7페이지 공공의 역할 및 지원 확대. 저는 오늘 우리 이 본부장님께서 이 안을 들고 나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매우 환영하며 이 부분에는 앞으로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번 용산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사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 이 재개발이든 뉴타운 문제가 됐든 간에 소위 관이 단순히 허가내주는 거에서만 그치고 그 역할이 이게 소위 민간 영역 개인들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 민간 영역에 맡겨 놓았을 때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길어진다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곧바로 금융 비용으로 이 소위 전화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용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공권력의 엄정한 법 집행을 소위 전제로만 한다면 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원칙을 갖고 관여할 필요가 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공의 역할 및 지원할 아까 금방 말씀드린 소위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에도 그냥 무조건 지금 정비업체 같은데 뭐 폭리를 취해주게 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성과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한 한편 금방 말씀하신 대로 수액에서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정말 합리적 그 비용 분담 기준을, 그러니까 소위 해서 이제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용 분담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특히 뭐가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국가 목적상 어쩔 수 없이 제한을 받는, 뭐 이 제한이라는 건 뭐 이 게임의 핵심은 결국 용적률이기 때문에 국가 목적상 용적률 그 자체가 제한을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고도 제한이라 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음에 워낙 처음에 이 도시가 그 만들어졌을 때 철거민 정착전으로 건설했기 때문에 그 도로나 이런 뭐 이런 게 뭐 형편없이 좁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이 도시공 뭐 시라든지 SH 공사에서 뭔가 전향적으로 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손해를 감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문제를 뭐 장기 뭐 거치 뭐 저리로 뭐 한다든지 하든 이런 형태의 뭔가 있어갖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두 가지구나. 죄송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그 용산 사태 관련 뭐 연장선 상황인데요. 8페이지 휴업 보상기간 확대 3월에서 3개월에서 4개월 이 한 달 늘리는 것도 아마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지금 우리 3월에서 4월로 늘리는 게 시에서는 그냥 하신 거죠. 조합 측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하신 겁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3월에서 4월로 늘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조합 측에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그만큼 주면서 세입자들한테 이만큼 보상을 해주는 그것인지 아니면 그냥 덮어놓고 3월에서 4월로 하신 거니 제가 좀 의문인데, 제가 이제 이 3월에서 4월로 하면 좋겠죠. 좀 덜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제가 이번에 그 대정부 현안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원래 정당한 권리는 가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입자라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 확정되기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과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을 엄격히 분리해서,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은 사실 이 권리금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사실상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그 권리금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반대로 이 권리가 거의 없거나 이 권리금을 사실상 내지 않고서 나중에 와서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번에 용산 사태에도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3월에서 4월이 그냥, 왜냐하면 3월에서 4월을 늘리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책이라고 아무도 안 봅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3월에서 1년이라고 하면 대책이라고 느끼지, 한 달 늘리는 거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아무런 대책이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떤 이제 심도 있는 소위 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재원 확보 마련을 거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좀 더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이제 공청회를 3월에서 4월에서 3, 4월에 이제 공청회를 이제 거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뭐 하여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뉴타운 말고 재개발 문제도 지금 큰일입니다.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뒤로 빠지고 구에 맡겨놨을 때 구에서도 속수무책으로 이 사실 뉴타운이 일어나게 된 이게 구상이 된 근본 원인이 소규모 재개발이 난개발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주민들의 그 재산권 침해, 그다음에 그 주거 환경의 저하로 나타났던 것을 극복하고자 뉴타운 사업이 벌어졌던 거고, 뉴타운 사업의 규모를 갖추지 못한다면 최소한 광역 재개발은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집행되고, 기획되고 집행이 돼 나갈 텐데, 이것이 서울시가 뒤로 일정 정도 이상 뒤로 빠져 있으면서 구에 맡겨놨을 때는 구에서는 또다시 광역 재개발이라는 큰 원칙이 아니라 다시 또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니까 구 수준에서 다시 또다시 원래 소규모 재개발로 돌아서서 그 지역이 더 엉망진창이 되고 지역 주민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 현장을 좀 잘 들여다보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이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런 길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민들 의식이 한치가 높여지면 그 이익이 더 많이 난다고 봐가지고 자꾸 높이려는 것뿐이지 용적률 300% 400%는 구릉지도 구릉지 나름대로 세목으로서 있거든요. 근데 용적률 높이면서 무조건 층수를 완화해준다니까 그런 산악지역에 20, 50층 분들이 흥분되어 있다. 다만 구릉지가 평지는 얼마든지 층수는 완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그런 측면이에요. 예. 아니요, 근데 그게 정말 대단히 지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뭐냐면 구릉지를 우리가 30m, 40m로 잡읍시다. 80평짜리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건 구릉지 그 스스로가 몇 배 크게 구릉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소위 원래 밭이었던 땅에는 60층, 70층이 올라가면 그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100m, 200m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릉지를 예를 들어서 20, 30m짜리를 보호한답시고 그러니까 그 구릉지 높이 이상을 못 진다고 하면 그 구릉지 거기는 지금 우리가 구릉지라고 생각을 안 만약에 거기다가 30층, 40층을 줘보세요. 그 구릉지가 아니라니까요. 구릉지에 높은 건물이 안 지고 만든다는 게 아니라요. 구릉지는 구릉지에 맞는 개발 기법이 있으니까 그런 개발 기법을 가능한 요소로 하고 하는 거고 용적률 차이에서는 구릉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 용적률이 된다면 300% 맞는 구릉지역을 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구릉지에는 높인 건물보다는 낮은 건물을 줘서도 용적률을 찾도록 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보호하자는 거지 무조건 높은 건물이 생기는 거지. 높은 건물 지분에서는 공사비가 1.5배나 1.7배 더 들어가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릉지가 높으니까 또 스카라이라든가 환경이 다 막히고 바람길이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릉지는 저층으로 지대 용적률과를 떨어가지고 저층으로 줘서 아니면 중층으로 줘서 스카이라인을 맞추자는 거고. 알겠습니다. 평지는 좀 한강변. 그리고 아까 거기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아까 아주 목 좋은 데를 높이 줘준 다음에 그거를 소위 돈을 모아서 다른 데에 투자를 하신다 그런 뜻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압구정동 같은 데는 80층으로 50층이나 60층을 줘준 다음에 개발이익이 많이 나오면 되니까 그걸 서울시가 가져다가 다른 데 투자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토지가 100평이라면 쉽게 하면 뭐 만평이라면 한 3,000평 정도는 공공에 제공하면 그거는 공원을 만들든가 또는 문화시설 만들든가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공공이라는 게 또다시 결국은 그 동네 아니에요. 그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80층을 올린들 그거를 거기에 공원을 짓든 뭐를 짓든 또다시 이제 그 동네라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아파트 단지. 예를 들어 그 돈을 갖다가 공공목적이라면 제가 뭐 다른 동네로 갖다 주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왔으면 거기에 공원을 질 게 아니고 서울시 한강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에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공공목적인 거죠. 말씀한 대로 그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데 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5% 30% 공공을 기여하면은 도피를 풀린다는 건데 그 기여 방법을 기대해 볼 때는 토지를 제공할 수도 있고 돈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추측할 때는 의회 한강은 돈을 안 낼 거다. 그러면 토지죠. 그 토지를 해서 다른 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데 아니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논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서 폴폴 뛰는 게 뭐예요? 거기 80층 올리는 게 열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 배에 조금 아픈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처럼 토지를 내놨을 때 또 거기는 공원이 들어서면 그거는 진짜로 이제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을 내놨으면 땅을 대토를 하든지 해서 그 돈을 갖고 공공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거 가지고 못 사는 동네에 투자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럼 한강을 정말로 서울시에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다면 그 돈을 대토를 해서 그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뭐 쏟아 붓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동네 하면 그 동네 공원 넣으면 좋죠. 그리고 그 공원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도 있죠. 서울 시민들이, 일부 서울 시민들이.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50층이든 60층 올리는 거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는 한강에 넣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 공이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남산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은 그 돈을 갖고 공공목적상 서울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쓰겠다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거기에 공공목적을 쓴다고 한들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한강으로 용이하게 접근한다고 한들
다 그 동네 사람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 꼴꼴패만 보실 때 지금 그런 거에 알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문제는 저는 이제 뭐 일부 체적인 뭐 지역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 자료 보니까 지금 이달이나 다음 달에 추가 뉴타운 공청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서울시 추가인정 공청이 아니고요. 주거가 안정화된 정책. 추가 뉴타운 계획은 지금 전반적인 주택 정책. 아니, 제목이 뉴타운 추가 지정, 공청회다. 예, 제목이 뭐. 그거는요, 제목이 추가 지정 문제도 이게 공청회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이 얘기는 말이죠. 이게 뭐 그 내용이 그게 맞든 아니든 간에 지금 25개 구에서 많은 지역이 추가로 뉴타운 지정을 해달라 요구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서울시가 조속히 시행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서울시 법정은 처음에는 그거 아니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다. 많이 뛴다. 집값 때문에 추가 뉴타운 지정 못하겠다.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걱정했던 게 정착률이 너무 낮다. 근데 정착률이라는 거는 재건축 한 동짜리고 정착률이 낮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 주거하는 게 그렇게 열악한데 주택이 노후가 됐는데 그거 놔두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국회의원님 세 분 모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토부 관계자 3명 중에 우리 도축법 지금 개정안이 올라있다고요. 그 개정안 내용 중에 이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거지역일 때 우리 5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못 바꾼다 이거죠. 이걸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30만 제곱미터 정도로 완화해주면 훨씬 더 우리 뉴타운을 좀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좀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답변을 듣고. 지구 지정 규모는 지금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서울에 해당이 안 되겠고 인구 규모에 따라서 지금 한 200까지 완화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니 엊그제 통과가 됐는데 규모가 이제 네이비가 이제 모이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15만 정도까지 완화할 수 있대. 일반적으로 지금 자체 완화해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에는 제공한 적이 서울시도 앞으로 뉴타운 추가로 지정할 경우 좀 파격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주 소외받는 그런 지역. 예를 아까 뭐 강남에 50층, 80층 말씀하셨는데 이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꿈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꿈 같은 얘기예요. 이게 어디 나 이게 미국 얘기인지 어디지 모르겠는데 항공기로 인한 최고 고도지구 또 문화재 관련 보호구역 이런 데를 전부 다 최고 고도지구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거기에 사는 게 죄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국민한테 또는 서울 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최고 고도지구 묶어놨지 않습니까? 저희 비행기 지나가는 그 길에 최고 높이 질 수 있는 게 12층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고도지구 58m예요. 58m 이상 못 올라가도록 묶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무슨 비행기 소리. 두 번째, 업자가 들어오려고 안 합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재건축을 어거지로 했다 쳐도 조합은 분담금이 너무 크다. 국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줘놓고는 주민들은 그냥 빚도 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팔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테고. 그래서 그 얘기죠. 도정법이나 도축법이나 여하튼 우리 아까 여기 좋은 내용이 있대요 보니까 우리 공공역할 지원 확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들어가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용이하다. 그나마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묶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신월동 보면 신월동 전적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정 뉴타운 일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우리 국토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건 지금 빨리 검토를 하셔야 돼요.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 필요한 대로 빨리 의원님들하고 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해야 될 테고 이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절실한 문제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벌였냐면 한 동짜리 또는 몇 동짜리 재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다가 하는 도중에 보통 부도가 2번 내지 3번 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2번 내지 3번이 바뀌어요. 그나마 겨우 이제 나중에 재건축을 해놨는데 입주자들은 빚더미 안에 있습니다. 뭐 은행 담보 그리고 왜 시공사가 있으면 그 밑에 하청업자들 있죠. 제때 무슨 자재가 뭐 이런 것들 지급을 못하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압류를 다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빚더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최고고도지구 묶여있는 그런 지역들의 현실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무슨 서울시 오세훈 시장 말씀대로 1년에 1,200만 관광객 유치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 가지고 유치할 겁니까? 물었더니 서울이 뭐 볼거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서울에 볼거리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볼거리 만들려고 역시 강남에 그렇게 50층, 80층 한강 이용해서 올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거 좋다 이거죠. 그런 정책 가져간다 하더라도 역시 이런 최고고도지구 국가나 서울시가 피해를 주고 있는 지역은 역시 국가나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오늘 꼭 좀 우리 지역 의견 좀 들어주시고요.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하시고 제가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제 그 관에서 정당한 개입,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우리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못 사는 동네 많지만 우리 동네 싱월 3동 같은 경우가 이제 최악인데 항공기 소음 PM이 속에서 단지집이라고 해서 철거민 수십 년간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구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개발이 사업 시행 인가 직전까지 왔죠. 청비까지. 지금 지구지정 요청을 해놓은 지구지정. 그런데 지구지정 요청이 떨어지면 이제 재개발이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조합설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드린 말씀이 거기는 재개발을 하면 망해요, 무조건. 왜냐하면 신월삼동 중에서도 아주 공항 쪽으로 붙어 있는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그 노후도도 높죠, 당연히.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재개발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면은 완전히 망해요, 무조건. 망하는 게 명확하거든요. 높이 지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의 개입이나 이런 소위 뭐 인센티브, 관에서 받을 인센티브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무작정 이렇게 주민들이 정말로 불나방처럼 불섭 속으로 뛰어드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거기가 유일하게 희망이 있다면 신월 3동 같은 데는 통으로 묶어서 신월3 전체를 통으로 묶어서 광역 재개발로 가서 그나마 공항 쪽으로 붙어있는 쪽은 녹지나 공원을 좀 넣고 이쪽으로는 좀 밑에를 까가지고 그나마 높이를 조금 높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변을 밑에를 좀 깎아가지고 그쪽으로 사실 주택들을 넣으면은 전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일단 광역재개발 형태로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저기만 됐다는 이제 뭐 정말 저기 부도나는 거 빤하고 용적률 때문에 이쪽 나머지도 한 1, 2년 기다리면 됐던 데도 이제 죽어도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다가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일정 정도 관에서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이런 게 안 하고선 그 불가능해. 아니면은 거기 몽창가 이주를 시키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점점 노후도가 심해지고 항공기 소음 피해는 우리 뒤에 국토양보 관계자분 계시지만 하여튼 우리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찬동하시고 우리 대통령께서 적극 주창하셔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공기 소음 피해는 이제 점점 심해지는데 노후도는 노후들의 떨어지는데 노후도가 이제 안 떨어지는 거지. 결국 아까 우리 여러 분 얘기하셨지만. 근데 이거를 그냥 구청에다만 맡겨놨으면 구청에서는 이거를 막아낼 방법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모순이 점점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합리적인 대책, 특히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재개발을 해보겠다고
그야말로 아무 계획 없이 비전 없이 몰아세우다가 정말 망해버리면 이게 이제 사회 결정적인 이제 이 불만 세력, 위협 세력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얘기하시면 그러면 몇 층까지 있어요? 거기가 12층이에요. 최대 12층. 50층 이런 얘기는 우리한테는 지금 뭐 근데 뭐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양천구 시설 3동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에요. 약 한 9만 제곱미터 됩니다. 9만 제곱미터.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시공사도 제대로 붙지 않아요. 조합, 일단 조합 설립되면 시공사 이제 바로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될 것이다. 거기는 또 진입로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그것만 갈 경우는 그 주변은 아예 이제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형이 바뀔 텐데. 현재, 그 지형이 시장군 아니죠? 그렇죠. 서울시에 지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검토하셔서 신월동 전반적으로 좀 봐달라. 그러니까 큰 틀로 가야지. 광역으로 가줘야지. 그렇게 가가지고 동네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구에서는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검토하셔서 광역으로 가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종세분화 그 말씀하시길래 종세분화 이 문제 잠깐 기획관님 오셨습니다. 지금 종세분화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뉴타운으로 다 이제 우리 도처법에 의해서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 도심 재개발 이거에 의해서 뭐 풀어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다 변형이 되고 있는데 이 뉴타운 문제, 우리 종세분화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2종 7층인데 이를테면 일정 부분 기부 체납하면 12층까지 질 수 있도록 용적률을 올려준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탄력적 적용을 이미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이나 또 뭐 용산 개발이나 아까 말씀하신 강남 개발이나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뭐 무제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세문화 문제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 또 그 외 여기 아마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당히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우리 김정인 의원하고 저 공통된 문제인데 이 아까 여기 보관되면 상공 재정비 촉진 사업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법적으로는 법령 조항인데 여기도 보면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에서 지침으로 30% 이상을 소형 평형으로 건립하도록 자문 뭐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요즘같이 경제가 안 좋고 할 때는 사실은 분양 같은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 광복 특정 지역에 이렇게 없는 규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부산경영비 사업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대부분 대형평 씁니다. 그런데 30% 이상을 소형평으로 건립하도록 서울시에서 자문 신임했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그 임대료세 17%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는 30% 이상을 소형평을 하는 건 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비슷한 조건의 묵동의 자해가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는 이런 규정이 제한이 없어요. 그냥 거기도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제일 적은 평수 40평형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거는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자율적으로 사업지구 뭐 이런 쪽이에요. 좀 그런데도 30% 이상을 소형평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짜? 강요를 한다기보다는 예. 그 이제 주택 수준에 우려서 하는데 저는 신정재정비 촉진구역 지금 뉴타운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게 뭐 여기 지금 서울시 방안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거기 뭐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똑같은 문제가 저희 뉴타운 주거중심형 뉴타운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저희 지금 요도로 보면 그게 평면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산지 구릉지에 이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존치관리구역으로 된 지역이 산 꼭대기 지역이 존치관리고 밑에는 이제 짓고 있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문화의 도로를 25m 폭 도로를 새로 이제 개설을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위해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도로,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평지 같으면 평지대로 활용하고 다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만, 그 산꼭대기 고객길이 막힌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뉴타운이 광역 재개발하고 균형 개발 두 개의 그 철학을 갖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 개발 재개발의 취지상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별 재개발 조합의 그 구역 지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되면, 지난번에 이걸 이제 노후도를 완화하지는 못하더라도 구역 지정을 좀 넓혀서라도 해결하자고 했는데 그게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지금 결국 남아있는 전치관리구역에 대해서 노후도를 완화해주지 않으면은 그것도 많이 더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개 동이 한두 개, 세 아파트가 지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좀 빨리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게 전체 뉴타운 사업 자체의 의미가 지금 상당 기간 없어지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뭐 정책적인 건 그걸 좀 꼭 감안해 주시고, 그러니까 67 전치관리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다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시행자 부담으로 다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은 그쪽에서 좀 내놓는 것 뭐 좋습니다. 좋지만 건설비 정도는 좀 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지금 20m 미만은 뭐 조합 부담하고 20m 이상은 이제 공공 부담해야 된다고 또 안도 나와 있으니 이게 25m거든요. 그럼 뭐 돈도 많은 돈도 한 100억 드는 건데. 어차피 이거 다 있어야 될 돈이고 말이죠. 원래 도시계획으로 선거놨으면 어차피 시가 다 부담했어야 될 돈이, 해야 될 돈이니까, 뉴타운이 그 건설비 정도는 좀 넣는 방안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촉진지구 밖에 신홀로가 이제 시도로입니다. 6차선. 근데 결국 그 노변이 이제 결국 경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뉴타운의 가치가 별로 없게 되는데, 그것도 무슨 산업지역으로 해달라 지금 그런 무리한 생각이 아니라 현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경제적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드니까 준주거 정도는 해줘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끼리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좀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에서도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학교가 이제 신남중학교라고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 같은 건 당연히 이제 교육청 수요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죠. 새로 인구가 이제 추가된다든지 학생 유입이 원인이 있으면 교육청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인구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학생의 추가 유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학교로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못 사는 주거지역을 갖다가 다 이렇게 좀 균형 발전 취지에서 개발을 하면은 학교 수준도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시행자 부담을 넣으면 개별 구역, 개별 조합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책적으로 레버리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걸 구역에 그 땅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30년이 이제 눈앞에 와 있는 학교가, 그 학교, 다 뉴타운이 끝나도 그 학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는 큰 조합 내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조합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위치를 좀 옮겨야 되니까 윈윈을 하면서 그걸 새로 지어요. 근데 중학교는 그 썩은 중학교 그대로 더군다나 지형도 비탈 옹백에 서 있어서 토지 용도가 굉장히 낮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인데 그걸 지금 서울시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안은 어떻게 하냐면 다음번 67 전치관리구역 구역 지정을 할 때 그 촉진구역 그 지원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해당 구역 조합원들이 그걸 뭐 받아들여서 할지 그 이해관계가 조정될지 상당히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또 먼 미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반 시설이고 전체 뉴타운 사업 전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중요한 기반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주거 중심에서는 학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거기에 교육청과 좀 빨리 협의를 해서라도 매칭을 좀 해서라도 큰 돈도 한 수십억, 한 30억 정도의 돈을 같이 매칭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구체적으로 면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 신정 3택지개발 지구도 그렇고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동 이쪽 지역도 다 지금 지역 난방입니다. 열병합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뉴타운 지역만 지금 열병합 문제가 열공급이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SH에서 안은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마곡에서 하니까 마곡에서 열병합 시설이 되면은 현재 목동에서 가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좀 돌려주겠다. 근데 그것도 이제 검토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양천구 행정구역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동네 열을 갖다가 저 멀리 강서까지 보내주고 있으면 말이지, 우리 지역에 여기 지금 파이프도 연결을 안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이제 주민은 당연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저희 뉴타운 지구의 지금 열공급 문제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좀
그 안을 미리 좀 확정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자라는 정도로 해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전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구체적인 민원인데. 네. 이상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저희 아까 그 양털